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65회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41번 나가죠. 자, 다음 기구는 요 우연물 그 판정에 필요한 시험 기구인데 어떤 성질을 갖다 시험하기 위한 건다, 시험하기 위한 것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여기 오리피스 판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밑에서 시료를 넣고 가열을 해서 여기서 가연성 기체가 나와서 요 분해되는 성질을 갖다가 시험하는 거니까 요 가열 분해성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요 시험 기구에 요 오리피스 판이 나오면 요 가열 분해성 실험을 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죠. 다음 42번 가죠. 자, 42번은 여기 질산 칼륨에 대한 그 설명인데 틀린 것 찾는 거죠. 자, 질산 칼륨이라는 것은 질산이 HNO3죠. 여기서 이 수소를 밀어내고 칼륨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KNO3가 바로 이 질산 칼륨, 질산 염류에 해당되는 이 인류염물, 산화성 고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중요한 것은 요 질산 칼륨하고 요 숫가루 있죠? 숫가루. 탄소죠. 여기에다가 황가루를 갖다가 혼합을 해서 뭐를 만들어요? 바로 요 흑색 화약을 만들죠.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건데 1번이 바로 틀린 거죠. 질산 칼륨하고 여기 황화린이 아니고 황하고 그다음에 탄소를 갖다가 혼합을 해서 흑색 화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 1번이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질산 칼륨은 알코올에는 잘 안 녹아요. 물에는 아주 잘 녹기 때문에 수분에 접촉을 주의해야 되고요. 400도씨로 가열을 하면 분해해서 산소를 발생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질산칼륨 제1류염물의 산화성 고체인데 흑색 화약의 원료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다음은 43번 가죠. 자, 43번은 여기 산화성 액체 위험물. 자, 이 산화성 액체는 육류위험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육류위험물은 화학적 성질이 요건 산화성 액체죠. 그래서 육류위험물은 뭐가 있어요? 과과질이죠. 과염소산,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요 질산, 그 다음에 요 할로겐간 화합물, 이렇게 그 네 가지가 바로 육류위험물에 해당되는 거죠. 자, 1번에 요 과산화수소는 물과 접촉하면 심하게 발열하고 폭발을 한다. 이 과산화수소는 물하고 아주 잘 섞이는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1번이 바로 틀린 거죠. 이 과산화수소는 물과 접촉하면 심하게 발열 안 돼요. 그 다음에 폭발의 위험성도 적죠. 그 다음에 2번에 질산은 불연성이지만 강한 산화력 가지고 있는 건 맞고요. 질산은 물과 접촉하면 발열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요 과염소산도 마찬가지예요. 요 과염소산도 물과 접촉이 되면 심한 발열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틀린 그 답은 바로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과산화수소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요. 요 발생기 산소 발생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분해 안정제가 요 인산하고 요산, 그다음에 저장 용기는 밀폐하지 말고 구멍이 있는 마개를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요 과산화수소는 육류위험물이 되려면은
순도가 36 중량 퍼센트 이상만 육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44번 가죠. 자, 이 44번은 위험물 지정 수량의 배수의 총합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보시면 다 이게 인류위험물이죠. 그래서 인류위험물은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다음에 불옴산염류, 질산염류, 요드산염류, 그 다음에 과망간산염류, 그 다음에 중크롬산염류죠. 요거는 5월 31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염과 무는 50kg, 부질료는 300kg, 과중은 1000kg죠. 그래서 그 위험 등급은 아염과 무가 1등급, 부질료가 2등급, 과중이 요 3등급에 해당이 되죠. 자, 1번은 뭐예요? 첫 번째, NaClO3. 저 저장 수량이 요게 100kg죠. 자, 그럼 지정 수량으로 나눠야 되는데, 요거는 뭐예요? 염소산 나트륨이니까 염소산 염류,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 수량 50kg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염소산 나트륨. 두 번째는 요 KMNO4죠. 이게 과망간산 칼륨이죠. 저장 수량 3000kg. 자, 과망간산 칼륨이니까 과망간산 염류에 해당이 되니까 지정 수량 1000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여기 NaNO3. 자, NaNO3는 질산 나트륨이죠. 이게 질산 염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질산 나트륨이 지금 450kg. 자, 그러면 질산 염류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 해당이 돼요. 질산 염류는 300이죠. 지정수량. 그래서 이걸 다 여러분이 나눠서 더해주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6.5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이 4번인데 여러분이 각 유별 분명하고 지정수량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되는 거죠. 다음 45번 가죠. 자, 45번은 요 포소화 설비를 갖다가 설치할 경우에 약재에 관한 그 설명으로 옳게 설명된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포약재, 고정포 방출구가 요 3령일 경우에는 요건 불화담백포, 여기에다가 수성막포 2가지, 그 다음에 기타. 기타는 담백포하고 요 수성막포죠. 그 다음에 여기 수용성일 경우 요건 알코올포만 해당이 되는 거죠. 맞는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에 1령 방출구는 기타에 해당이 되니까 담백포하고 수성막포니까 그건 틀린 거고, 2번 3령 방출구 불화담백포하고 수성막포죠. 그 밖의 것은 담백포하고 수성막포.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럼 46번 가죠. 자, 46번은 철분에 대한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이 철분은 이류염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 이거는 금수성이에요. 물과 접촉하면 수소기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금수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금수성 우염물에는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기, 분말 약재하고, 그 다음에 팽창질석이나 아니면 팽창진주암, 아니면 요 마른 모래가 적응성이 있는 소화 약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바로 요 4번에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 설비가 답이 되는 거죠.
또 1번에 옥외소화전 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2번 포소화설비도 물이 많죠. 그래서 금수성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CO2는 이거는 금속 그 분말에는 적응성이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위험해요. 다음 47번 가죠. 자, 이 47번 여기 강화액수학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요 강화액수화기는 요 물에다가 K2CO3 탄산칼륨을 갖다 용해시킨 거니까 요건 빙점을 물에 어는 점이 0도씨니까 이거를 영하 25도씨에서도 얼지 않도록 요 탄산칼륨을 갖다가 용해시킨 거, 요걸 우리가 강화액수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냉지에도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액성은 알칼리성 맞아요. 유리화제에 가장 효과적이 되고 틀린 거죠. 유리화제가 아니고 A급 화제, 즉 일반 화제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고요. 소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요 탄산칼륨 이게 금속 염류죠. 맞는 얘기죠. 다음에 48번 가죠. 자, 48번은 청정소화 약제 중에서 요 H, F, C 계열. 자, HFC 계열이라는 건 요 H가 이게 하이드로겐, 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F는 불소죠, 불소. C는 카본, 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트리플로르 메탄이라고 하는 것은 HFC 23을 얘기하죠. 퍼플로르 부탄이라는 것은 FC예요. 즉 불소하고 탄소만 있는 거죠. 이게 3110이죠. 펜타 플로르 에탄, 요건 HFC, 요건 125. 헵타 플로르 프로판, 요건 HFC. 이게 272A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FC 계열, 요놈은 불소하고 카본, 탄소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퍼플로르 부탄은 C가 4개고요. 그 다음에 H가, 불소가 10개 있는 거죠. 여기에는 그 수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4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걸 다 암기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 화학식까지 다 암기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건 나왔던 문제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49번 가죠. 자, 49번은 착화점이 자연발화점이죠. 260도인 요 이류연물하고 지정수량이 옳게 나타나는 거. 자, 황화린. 자, 이류연물. 황화린. 정린, 유황이죠. 그 다음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죠. 그래서 요거는 암기할 때 1호천이라고 그랬죠. 이건 100kg, 500kg, 1000kg죠. 자, 이류연물 1번에 P4S3 황화린이죠. 자, 황화린은 지정수량 100kg 맞는데 이건 착화점이 260도가 아니고 굉장히 더 높죠. 그래서 착화점이 여기 260도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암기하세요. 이거는 정린이에요. 그래서 이 정린은 지정수량이 100kg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이 2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황린하고 정린은 서로 동소체 관계인데 성질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정린은 이류연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황린은
자연 발화성이니까 삼류염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리는 이氧화탄소 CS2에 녹지 않고요. 황린만 이氧화탄소에 녹죠. 그래서 정리는 독성이 없고 황린은 독성이 아주 강하고, 그다음에 자연 발화점이 정리는 260도, 황린은 뭐 34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40도에서 대략 50도 정도 되죠. 그다음에 연소하면 오산화인이 둘 다 똑같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서로 무슨 관계예요? 동소체 관계라는 거죠. 다음 50번 가죠. 자, 50번에 보면 물질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적합한 요 소화 약제인데 요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번에 요 마그네슘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기다 CO2를 방사를 하면 산화 마그네슘하고요 탄소가 발생이 돼요. 여기 2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2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요 마그네슘에다가 요 이산화탄소를 갖다 방사하면은 요 탄소가 아주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되는 거죠. 즉 위험도가 증가가 돼요, 오히려. 그래서 틀리게 된 답은 바로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마그네슘에는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정린, 이류는 물 방사 가능하고, 휘발유, 포 가능하죠, 사류. 프로파놀, 알코올류 마찬가지로 네알코포 쓰면 되는 거죠. 다음에 51번 가죠. 자, 유황은 순도가 몇 프로 이상일 경우에 위험물로 분류하느냐. 유황은 요 S, 유황은 60 중량 %죠. 이상만 위험물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 철분. 꼭 기억할 것이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은 제외. 그 다음에 요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마그네슘 여러분 2mm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2mm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직경 2mm 이상의 막대 모양 제외.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죠. 요거는 36 중량 %. 이상만 육류염물. 그 다음에 요 질산이죠. 요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만 육류염물에 해당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유황은 순도가 60% 이상만 위험물에 해당이 되죠. 다음 52번 가죠. 자, 52번은 시아노화수소, HCN이죠. 요 HCN은 사류 위험물에 1석유류에 해당되는 수용성이에요. 자, 1번 물보다 무겁다. 그런 건 여러분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물에 녹지 않는다. 물에 이건 잘 녹는 거죠. 틀린 거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여러분이 증기 비중. 어떤 물질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눠준 거죠. 자, 요거 분자량. 수소가 1이죠. 탄소 12, 질소가 14죠. 그럼 27이 되는 거죠. 자, 증기 비중 27을 29로 나눠지면 1보다 작기 때문에 공기보다 가벼운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바로 맞는 답이라는 걸 여러분이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53번 가죠. 자, 53번은 탄화칼슘이 물과 접촉해서 생기는 물질. 자, 탄소하고 칼슘하고 결합된 것이 탄화칼슘이죠. CaC2예요. 이거 삼류염물의 금수성인데 물과 접촉하면 어떤 물질이 나오느냐? CaOH2죠. 탄소는, 칼슘은 요거 이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OH 두 개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자, 생성되는 기체는 C2H2 아세틸렌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탄소 하나 서로 같죠. 탄소 두 개 맞죠. 수소가 여기가
두 개, 두 개, 네 개죠. 그럼 여기 2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 탄화 칼슘이 물과 접촉되면 예, 아세틸렌 기체가 나오죠. 그래서 요 아세틸렌 기체는 폭발 범위가 2.5에서 예, 81%라는 거. 요것도 같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생성된 요 기체는 요 아세틸렌 2번이 바로 답이 되죠. 54번에 사류 우연물인데 예,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디에틸에테르 특수 인화물인데 공기 중에서 장기간 보관할 때는 공기 중에 보관한다. 이건 틀린 거죠. 디에틸에테르는 그 과산화물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보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2번에 CS2 이항화탄소 특수인화물이죠. 이놈은 CO2하고 SO2를 갖다 생성하죠. 연소할 경우에 산화 프로필렌 불활성 기체 태우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요 아세트알데히드 요 아세트알데히드하고 요 산화 프로필렌 다 이거 사류의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이 구리하고 그다음에 마그네슘 그다음에 은 그다음에 수은 접촉 금지라는 거 중합 반응에 의해서 폭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디에틸에테르는 직사광선에서 장시간 노출할 경우에는 요 과산화물을 갖다 생성을 하는데 요 과산화물을 갖다가 생성된 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디에틸에테르에다가 10% Ki 요드와 칼륨 용액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1분 이내에 황색으로 변화가 되면 과산화물이 생성됐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55번 가죠. 55번부터는 이제 공업 경영이에요. 그래서 이 공업 경영이라는 문제는 모든 기능장 시험 있죠. 뭐 가스 기능장이든 전기 기능장이든 위험물 기능장이든 기능장 시험에는 다 이 공업 경영이 포함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업 경영은 나와야 대략 한 6문제 정도 나오죠. 5문제 정도, 5, 6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 기출문제 나왔던 것만 해서 한 2문제 정도만 맞추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다른 데서 여러분이 그 커버를 하면 되는 거죠. 자, 다음 중 통계량의 기호에 속하지 않는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번에 보면 여기 시그마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그 모집 분포의 표준 편차예요. 그렇다면 1번을 여러분이 답으로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계량의 기호에 속하지 않는 거. 요거 1번이 답. 2번에 요건 그 레인지죠, 레인지. 범위. 그러면 요 X반을 요건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바라는 건 항상 평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요 S는 표준 편차. 그럼 S는 뭐냐? 요 S는 S의 제곱이죠. S의 제곱은 요건 분산이라는 거. 이런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이걸 일일이 다 여러분이 공업 경영까지 다 100점 맞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요 공업 경영은 2차 시험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다음에 56번 가죠. 자, 56번은 여기 OC 곡선이라고 있죠.
이 OC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검사 특성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 O가 오퍼레이팅이죠. 요거는 그 캐릭터. 요 C가 이제 커브죠. 곡선이니까. 요거의 그 약재가 되는 건데, 요거는 검사 특성 곡선인데, 좋은 로또를 갖다가 합격시키는 확률을 뜻하는 것을 갖다 찾아내는 건데, 요 알파라는 것은, 요건 생산자 위험 확률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합격된 요 제품을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과오예요. 원래 합격이 되는 그 제품인데 이걸 불합격으로 잘못 판정하는 과오죠. 그 다음에 여기 베타라고 나오는데 이 베타는 소비자 위험 확률. 그래서 요거는 불합격인 요 제품을 갖다가 합격으로 잘못 판정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제2종 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좋은 로또, 합격인 제품을 요 합격으로 판정하는 거, 요건 옳은 방법이죠. 요건 1-1종 과오. 그 다음에 요 불합격인 제품을 불합격으로 요 판정하는 거, 이건 1 베타가 되는 거죠. 이것도 옳은 결정이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합격인 제품을 합격으로 옳게 판정하는 그 확률, 이게 1 알파가 되는 거죠. 바로 요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1종 과오라는 것을 우리가 알파로 표기하는데 이건 생산자 위험 확률인데요. 요 어떤 현상을 참이라고 할 때 이걸 참으로 판정을 안 하고 거짓이라고 잘못 판정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합격인 것을, 즉 참인 것을 불합격, 거짓으로 잘못 판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2종 과오, 베타죠. 소비자 위험 확률인데 요거는 불합격인 제품, 거짓인 것을 참, 합격으로 잘못 판정하는 거. 요걸 베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합격인 제품을 합격이라고 판정하는 거. 이게 옳은 결정이죠. 요건 1 알파. 그 다음에 거짓인데 요 거짓이라고 옳게 판정하는 거. 옳은 결정이죠. 1 베타. 요 두 가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다음 57번 가죠. 자, 57번은 유관리도죠. 자, 유관리도에서 관리 한계선 UCL이 UCL하고 LCL이 있죠. 이게 관리 상한선, 이게 관리 하한선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계산할 때, 요거는 유바, 그 평균 결점 수를 갖다가 유바로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관리 상한선일 경우에는 플러스, 관리 하한선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여기에 3 루트 검사체 개수 n분의 요 평균 결점수 u바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57번 같은 경우는 u 관리도에서 관리 상한선, 관리 하한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다음 58번 가죠. 자, 58번 여기 예방 보전 프리벤티브 메인터넌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효과로 보기 가장 거리가 먼 걸 찾는 거죠. 보전. 미리 어떤 사고 같은 거를 발생하지 않도록 그 설비를 갖다가 미리 수선하고 보존하는 걸 우리가 예방 보전이라고 그래요. 자, 미리 여러분이 수리해 놓고 사고가 안 나게끔 여러분이 관리를 하면은 기계 수리 비용이 감소되는 거 맞죠? 그 다음 생산 시스템의 요 신뢰도가 향상되는 거, 이것도 맞는 얘기죠. 고장으로 인한 중단 시간이 감소되는 거,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비 기계를 보유할 필요성이 증가한다. 이게 틀린 거죠. 항상 사고를 갖다 예방하기 위해서 기계를 미리 수리해 놓고 보존하면은 필요성이 요건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59번에 가죠. 자, 인위적 조절이 필요한 상황에서 워크 팩터의 기호가 아닌 것. 자, 이 워크 팩터법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 시간을 측정해서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이 D라고 하는 것은 데피너트 스톱을 갖다가 우리가 D로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일정한 정지를 갖다 의미해요. 일정한 정지. 요 P는 프리카우션이죠. 요소 요거는 주의예요, 주의. 그래서 P도 맞는 얘기고, 여기. 그 다음에 요 S. 자, 요 S라는 것은 방향의 조절인데, 이건 스티어링이에요. 방향의 조절. 그 다음에 여기 U, 방향 변화가 있죠? 이건 체인지. 디렉션. 이건 방향 변화죠. 여러분 이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W라고 요 표기하는데 요거는 웨이트. 중량이죠. 또는 요거 레지스턴스. 중량 또는 저항이죠. 이걸 우리가 W로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닌 것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답이에요. 사실상 이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W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음에 60번 가죠. 자, 60번은 손익분기점 매출액. 그래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은요, 요 고정비에다가 요 매출액을 곱해주고요. 이걸 뭐로 나눠주냐? 변동비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요 고정비가 지금 15,000원이죠. 매출액이 지금 8만원이에요. 이걸 변동비 4만원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3만원이 되죠. 이게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2번이 맞는 답인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요 손익분기점 매출액 계산하는 거, 그래서 요 고정비 곱하기 매출액을 변동비로 나눠준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